대사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내혈관 질환, 즉 심장 질환, 뇌졸중 등 및 당뇨병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주요 구성 요소. 대사증후군은 다음 5가지 구성 요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mmHg 이상이거나 혈압 강화제를 복용 중인 경우. 높은 혈당. 공복 혈당 100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높은 중성지방. 중성지방 150mg/dL 이상이거나 이상지질 혈증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낮은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 원인.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꼽힙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신차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고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비만, 신체 활동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만,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각 구성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 눈에 보이는 증상, 고혈당, 심할 경우 당뇨병의 증상, 즉 잦은 소변, 갈증,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대사증후군이 진행되면 심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하여 가슴 통증, 마비, 언어장애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고지방, 고탄수화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여 체중을 관리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하면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복부 비만과 혈압, 중성지방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통해 혈압, 혈당, 지질 수치를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위험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대사증후군은 다음 5가지 구성 요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진단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인 경우.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mmHg 이상이거나 혈압 강화제를 복용 중인 경우. 높은 혈당,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 약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 높은 중성지방,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150mg/dL 이상이거나 이상지질 혈증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낮은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 주요 원인.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지목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게 돕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여러 요인으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혈액 속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혈압.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체내의 염분과 수분을 쌓이게 하여 혈압을 높입니다. 복부 비만.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는데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복부 지방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이상지질 혈증. 인슐린은 중성지방의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을 촉진하여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고혈당 및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면 췌장이 결국 지쳐 더 이상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지 않게 되고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아져 당뇨병으로 진행합니다. 관리 및 예방의 핵심. 대사증후군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치료이자 예방책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특히 단순당, 즉 설탕 등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즉 흰쌀밥, 밀가루 섭취를 최소화합니다. 복부 비만의 주범인 술은 가급적 피하고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 등의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위주로 섭취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여 체중을 관리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하면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복부 비만과 혈압, 중성지방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및 충분한 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대사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내혈관 질환, 즉 심장 질환, 뇌졸중 등 및 당뇨병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주요 구성 요소. 대사증후군은 다음 5가지 구성 요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mmHg 이상이거나 혈압 강화제를 복용 중인 경우. 높은 혈당. 공복 혈당 100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높은 중성지방. 중성지방 150mg/dL 이상이거나 이상지질 혈증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낮은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 원인.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꼽힙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신차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고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비만, 신체 활동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만,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각 구성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 눈에 보이는 증상, 고혈당, 심할 경우 당뇨병의 증상, 즉 잦은 소변, 갈증,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대사증후군이 진행되면 심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하여 가슴 통증, 마비, 언어장애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고지방, 고탄수화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여 체중을 관리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하면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복부 비만과 혈압, 중성지방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통해 혈압, 혈당, 지질 수치를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대사증후군은 다음 5가지 구성 요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진단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부 비만, 허리 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인 경우.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mmHg 이상이거나 혈압 강화제를 복용 중인 경우. 높은 혈당,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 약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 높은 중성지방,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150mg/dL 이상이거나 이상지질 혈증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낮은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 주요 원인,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지목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게 돕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여러 요인으로 인슐린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혈액 속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혈압,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체내에 염분과 수분을 쌓이게 하여 혈압을 높입니다. 복부 비만,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는데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복부 지방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이상지질 혈증, 인슐린은 중성지방의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을 촉진하여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고혈당 및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면 췌장이 결국 지쳐 더 이상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지 않게 되고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아져 당뇨병으로 진행합니다. 관리 및 예방의 핵심. 대사증후군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치료이자 예방책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특히 단순당, 즉 설탕 등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즉 흰쌀밥, 밀가루 섭취를 최소화합니다. 복부 비만의 주범인 술은 가급적 피하고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 등의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위주로 섭취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여 체중을 관리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하면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복부 비만과 혈압, 중성지방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및 충분한 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